어떻게 보면 세상은 날려 명상하기 참 좋은 시절입니다. 밖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집 밖은 위험합니다. 집 밖은 위험하니까, 집에서 어차피 요즘 약속도 뭐 잡기는 힘들잖아요. 어디 꽃놀이 가기도 힘든 시절입니다. 요즘은 다 위험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그 시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때 그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렇게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예, 정말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니까 바이러스, 여러분들 괴롭히던 이 마음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장애입니다. 이런 장애들을 극복하고서 이 세상은 괴로워도 내 자신의 마음은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꾸준하게 그 명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 호흡을 아는 자가 돼야 될 텐데 자꾸 하는 자로 되는데 들숨날숨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꾸 그게 안 되고 하는 자로 자꾸 돼서 그게 잘 안 고쳐지거든요.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그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그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자체가 좀 미세해서 자꾸 통제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호흡을 신경을 안 쓰면 호흡을 잘 하다가도 호흡 명상을 할 때는 그게 막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아차림, 조금 개발이 좀 덜 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미세한 대상은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좀 개발이 돼야지 좀 섬세하게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하시면 점점 마음 챙김도 개발하면서 내 마음을 다루는데 좀 익숙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좀 잘 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통 이게 문제라고 왜 이러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 문제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습니다. 명상할 때 완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호흡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면 그냥 편안하게 나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그냥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꾸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생긴다. 왜 이러지? 통제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더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마음에 좀 부담을 주게 되고. 그러면 이게 더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내가 명상을 하려고 마음을 내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 내가 호흡을 통제하면 좀 어떤 거 내가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런 마음으로 만족하고서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릴렉스가 돼요.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릴렉스가 되면 마음이 그대로 멈춥니다. 수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자꾸 하려는 마음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명상 주제인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잘 되게 만들려고 내가 다시 마음을 또 움직인단 말이죠. 이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 내가 통제하면 좀 어떻노? 그 마음을 내 명상을 새롭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하고서 이제 만족하는 마음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마음이 탁 놓아지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훨씬 좋아집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내가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도 어떤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그냥 만족으로서 원함이나 불만족을
놓아버리게 되면은 장애가 사라지기 때문에 장애가 사라지면 명상은 또 잘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씀에 사실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내 마음씀에서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명상도 편안하게 잘 되게 됐습니다. 예. 명상할 때 아주 작은 소리에 놀라게 됩니다. 명상이 깊어지면 감각 소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집니다. 명상을 잘못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소리에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음이 민감해지다 보니까 작은 소리도 신경이 더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주의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주의력을 두는 쪽이 점점 증폭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빈 방에 가만히 명상을 편안하게 앉았단 말이죠. 근데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무서움시 그 시계가 돌아가면서 보다 찰칵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신경을 쓰기 전에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왜 소리가 세게 들리지, 신경 쓰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 더 신경 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한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 데마다 시계 약을 빼놔요. 약을 빼놔가지고. 근데 그게 주의력을 기울이면 항상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게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그럼 신경 쓰면 안 되는데 또 하는 순간 또 더 신경이 쓰여요, 이게. 참 딜레마, 이게. 신경 안 써야 되는데 하는 순간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흔히 이런 프레임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하는 순간 코끼리가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무관심한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들리든 말든지 내가 알 바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좋습니다, 이게. 소리가 들려서 깨지면 어때? 깨져도 다시 명상하면 되지. 누가 옆에서 소음이 확 들려가지고 아주 고요하던 마음이 깨져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더 신경을 씁니다. 일종의 이제 노이로제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든지 말든지 들리든 말든지 신경을 안 쓰면 또 마음이 깨지면 다시 하면 되지 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 마음 무상한 거잖아요. 고요한 것도 무상한 거고 또 내 마음이 혼란한 것도 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하다가 고요함이 깨지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하고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별 신경이 안 쓰입니다. 밖에서 차가 다녔든지 옆에서 얘기를 하든지 별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을 어떻게 안 들리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집니다. 일종의 우리 심리적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들려도 괜찮습니다. 소리가. 그리고 소리가 들려서 명상이 좀 깨져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고서 명상을 하시면 그러면 이런 소리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더 이완하려고 의지를 내면 그러한 이완 상태가 깨지는데 이때 의지를 놓고 계속 이완된 상태로 머물면 호흡이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상태가 깊은 명상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의 과정 자체는 명상이 점점 깊어지면서 의지를 놓아버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이완되죠. 자연스러운 과정에다 맡겨놓으면 제일 좋은데 이걸 억지로 뭐 이완시키려고 한다거나 억지로 이제 그 편안하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억지가 들어가서 더 긴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몸이나 이런 데는 좀 긴장을 풀어주면 괜찮죠. 근데 조금 지나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 장애가 일어났으면 장애를 버린다. 잡념이 일어났으면 잡념을 버린다. 이러고서 명상 주제로 쭉 가서 그대로 있다 보면 저절로 이완이 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음이 좀 고요해졌을 때는 명상 주제를 쭉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완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되죠.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인 흐름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단지 그때는 명상 주제는 근데 있어야죠.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이란 명상 주제가 있는 하나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명상 주제에 함께 했으면 되고, 혹시라도 잡념이 일어나거나 다른 장애라면 이걸 쓱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또 이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절로 몸과 마음은 이완되고 명상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명상을 할 때. 마음이 고요해졌는데 더 고요하게 어떻게 만들지 하는 순간 그 정답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가르치면 이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게 어떻게 마잔자 스님이 얘기하는 내려놓기 뭐 이런 거하고 뭐 사실 뭐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방식이 있습니다. 어차피 명상의 과정은 내려놓기, 놓아버리기의 과정인데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다른 어떤 5가지 장애를 놓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장애가 일어났을 때 장애를 버리는 방법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방식입니다. 결국은 근데 장애가 없을 땐 장애는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장애가 있을 때 이게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걸 버리려고 하고 장애가 없을 땐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 5가지 장애와 탐진치를 놓아버리시면 됩니다. 예, 지금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성공하십시오.